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돌아왔고, 제가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오전 8시인데, 지금 아직 이제 와이프가 전 집에 있거든요. 와이프랑 아이가. 그래서 전 새벽에 와서 집 마지막으로 날랐고, 이제 어지간한 거 저희가 지금 다 날랐는데, 이제 어떤 책상이나 좀 되게 무거운 것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돈 주고 지금 이제 하는 중이어서 와이프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잠깐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와야 돼서. 그래서 그거 이제 받고 이제 오전에 이제 와이프 이제 처자식 픽업해 오면 이제 이사가 이제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지은 집이 이제 입구로 들어오면 수학 지옥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만두 주고 가두는 방이 있고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논문을 다 쓰기 전까지 나갈 수 없는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냥 고양이용으로 이제 줬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지금 호칭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유튜브 하는 거 집 오피스가 있고요. 아직 근데 책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테이블 올려놓고 지금 보고 있고 집 오피스 이제 수학 지옥방 옆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이제 부엌이랑 이제 좀 넓은 이제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이제 이제 그 안방 있고 이제 야드가 되게 넓거든요.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야드 쪽으로 나가면 이제 도마뱀이 살더라고요. 한국 있을 땐 몰랐는데 도마뱀도 살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릴 이제 가지고 패티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부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 오면 이제 뭐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뭐 패티도 구워 먹고 좀 그럴 생각입니다. 물론 뭐 수학 지옥에 오시는 분들의 한정해가지고요. 자, 사변이 좀 길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여러 맥락에서 들어오시거든요. 위상 수학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맥락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상 수학 공부를, 내가 지금 위상 수학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이런 분들, 내가 이런 거 여기서 공부해도 되느냐?가 질문인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여러 층에서 오늘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일단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어떤 위상수학 컨텐츠는 대학원 위상수학의 컨텐츠가 바뀌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들을 선을 포함해가지고 배우는 대학원 선에서의 위상수학보다도 더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게 이 시간의 지향점이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국의 어떤 현실들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학부선에서부터 위상수학이 잘 안 열리는 게 너무 보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허들을 그냥 단순히 이런 거 다 알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수술 운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만한 의미가 되니까 다 팔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상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들을 하시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준의 다른 대학원 스타일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맥락에서, 물론 위상수학자 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넌 그건 너무 소수고,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다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현실화하는 거가 필요해서, 여러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장점은, 이게 어떤 대학교에서의 코스웍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코스웍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나 어떤 레퍼런스 해가지고 자유도가 높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가 기본적인 이제 제가 머리를 많이 굴리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가 있냐면, 그리고 실제로 특히나 순수학하는 친구들한테 꼭 필요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그, 이게 여러분들이 일변수 미적분학 정도는 할 줄 안다가 일단은 가정이고요. 가정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것도 회의적이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일변수 미적 분학 정도는 할 줄 알지 않냐. 그리고 2x2 매트릭스 정도는 알지 않냐라고 제가 일단 뻥을 치고요. 솔직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녹이기 위해서 어떤 랭귀지를 배워야 되냐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학부 때 보통 이제 배우는 다변수 해석학 말고요. 다변수 미적분학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분 형식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작업들을 필요로 해요. 이거는 제가 못 꺾어요. 이걸 못 꺾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로 해가지고 다뤄질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님들 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선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이제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의 얘기들을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변수 미적 분학에서 배웠던 어떤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봐야 되고, 선적분, 면적분 계산을 해 봐야 되며, 그 계산을 미분 형식이라는 언어로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이게 이 시간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아, 나 아직 잘 모른다. 괜찮아요.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알아갈 생각이 없다. 이거는 노.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전제하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 디테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굉장히 초등적인 미적분학과 초등적인 선형대수로 부수고 가는 것들은 환영하는 선입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오히려 제가 응용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순수 수학을 공부하시는 거에서 이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 위상수학 얼마나 팬시해요. 기하학 얼마나 팬시해요. 수론 얼마나 팬시해요. 멋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거 낭만 있잖아요. 저도 그 낭만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서고요. 한 5년에서 7년 공부해서 본인의 논문 한 편을 쓰면 그거 지구상에 읽어주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들을 보통 수학 낭인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을 꼬라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랑 연결되는 선들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모든 의미에서. 나중에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5년에서 7년 후에 그 이제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내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AI한테 프롬프트 하나 줘가지고 시키는 선이 되면 어쩔 건데요. 자, 그래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 선들의 그 중요성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R1이고요, 다른 하나가 RS1이에요.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선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R1에서 디퍼런셜 원폼. 저희 다 이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R1에서 디퍼런셜 원폼을 보는 건데 그 이게 R1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는 투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는 더 그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일단 설명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그 서브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원합니다. 알아들으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님 탓입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투폼이 없고 원폼만 있고 정확하게 이 모든 원폼이 디멘전 이슈 때문에 반드시 클로즈드 원폼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폼인데 디치해주면 투폼인데 투폼이 없으니까 당연히 클로즈드여야 돼요. 자명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가 사실은 이그젝트이다. 임의의 클로즈드 원폼, 그러니까 임의의 원폼인 거죠. 임의의 원폼은 클로즈드가 언제나 이그젝트다. 즉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이 함수의 데리버티브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저희가 지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팩트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하면 그냥 슥슥 써가지고 체크되는 선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여기까지 할 줄 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R2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다. R2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게 여전히 원폼을 주면 여기서 그 클로즈드 원폼을 생각하면 이게 언제나 이그젝트가 된다. 라고 했고 이거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가 정확하게 이그젝트 이퀘션을 푸는 컨디션이 디클로즈드라는 컨디션이고 이 클로즈드 원폼을 준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그젝트 이퀘션이라는 컨디션이 되는 건데 R2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심플리 커넥티드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잘 풀리는 거를 역시 구체적으로 미적분학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했던 게 정확하게 완전 미방을 푸는 것 같은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뭔 말인지? 쓰면서 설명할 생각은 제가 귀찮아서 별로 없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서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가 확인을 했다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R1에서 클로즈드가 이그젝트인 것과 정확하게 말씀 클로즈드 원폼이 이그젝트 원폼인 것과 괜찮죠? R2에서 클로즈드 원폼이 이그젝트 원폼인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미적분학을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선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거 쓱쓱 써가지고 되는 선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자, 여기까지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사실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질문실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가 그 다음 차원으로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R3는? 그럼 R4는? 그럼 RN은?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팩트는 H1은 그러니까 클로즈드랑 이그젝트가 다른 여하를 재는 H1은 RN에서 일반적으로 다 빵입니다. 팩트로서는. 그래서 0이라는 거가 팩트이긴 한데 그 팩트 말고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정서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자, 그러면 R1이랑 R2에서 확인이 된 거를 R3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라는 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다음 당연히 R3에서 확장하는 거는 R4로도 확장하고 싶고 RN으로도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클로즈드 원폼은 이그젝트 원폼이다. 라는 거가 한 가지 중요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생각할 때 H1 일반적으로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같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언제나 클로즈드이면 이그젝트다. 원폼 레벨에서는. 그걸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전달됐죠? 근데 막상 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정서에서 생각해보면 R3만 돼도 조금 골치 아프잖아요. 실제로. DX, DY, DG 다 따져야 되고. 디클로즈드란 말 자체의 의미는 명료하지만. 전달되죠? 의미 자체는 명료하지만 어쨌거나 그 컨디션을 써가지고 푸는 거는 조금 껄쩍지근한 게 만약에 그게 쉬웠으면 여러분 미분방 형식 학부 때 배우셨을 때 다 R2에서 하셨잖아요. R3에서 안 했잖아요. R3에서 배운 분 있어요? 완전 미분 푸는 거? 다 R2에서 배우지 않으셨어요? 왜 R3에서 안 배울까요? 그냥 좀 골치 아프니까 약간 피하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골치 아프기 때문에 피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약간 그 이제 그 직면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풀래요? 여러분들이면. 질문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그래서 해야 되는 얘기가 하나가 이 R1, R2, R3, 다른 게 S1. 이두 가지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 보실래요? 근데 참고로 지금 말씀을 만약에 하시면 제가 다시 받아칠 겁니다. 뭐라고 하실 거냐면 그거 R4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은 질문 뭐 있어? R5. 그래서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RN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염두에 놓는 건 확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알아듣겠나요? R1이랑 R2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전달이 혹시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보통 이제 그 미분방정식 저희가 배웠을 때 mdx 더하기 ndy 이퀄 제로라고 놓고 그때 컨디션 어떻게 나오냐면 m을 y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랑 n을 x에 대해 표현하는 게 같으면 이게 이그젝트 컨디션. 근데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디클로즈 컨디션인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이죠. 그러면 이제 그 컨디션 하에서 실제로 풀린다. 라는 게 완전 미방을 풀었던 방법이어서 사실 그 방법 자체가 클로즈드 원폼이 이그젝트 원폼이 된다는 거에 동치에 같은 말이 지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까지는 세팅이 자명하게 R2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 센스에서. R3면 어쩔 거냐가 지금 질문이고 제가 염두에 두는 건 RNA의 확장성을 염두에 놓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위상수학적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확장을 하면 될까요? 실제로 R3로 확장하려고 하면 답을 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해보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근데 아직 그 완전 미분 방정식이 R3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잘 안 나오네요. 야,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완전 미분 방정식이 R3에서 있는 그 꼴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네, 음, 이런 찾아보고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맞춰볼까요? 제가 화면 공유해 볼게요. 그 저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에 좀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mdx 더하기 ndy 이퀄 제로 이게 만점미방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형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 자체를 다시 뭘로 보냐면 오메가라고 불리는 오메가라고 부르는 그 보통 이걸 는 제로라고 보통 놓지만 이렇게 지금 잡겠고 얘가 그 클로즈드 원폼이다라는 뜻은 이렇게 본다는 것은 d 오메가를 취해줄 때 0이 된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게 되면 리니어리티의 결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잖아요. 리니어리티의 결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실제로 어떻게 적히나요? 그 mx dx my dy 웨지 dx 전달되죠? 이게 실제로 취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nx dx ny dy 요게 d를 취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 알바 아니고 요거 알바 아니에요. 맞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웨지 프로덕트의 성질을 써줘서 my에다가 사인 바꾸고 nx 사인 유지해 주면 이제 dx 웨지 dy가 되어서 이게 제로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거니까 이게 이그젝트 컨디션. 이 말이면 그러면 이거 dx dy dg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그젝트 컨디션이 규정이 되는 센스는 자명해요. R3라고 하더라도 귀찮으니까 적지 않은 게. 이거 질문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웃잘래요. 자, 그래서 R3에서도 적어보면 나오거든요. 나오긴 할 거잖아요. 똑같이 해보면. 근데 그게 풀리기 쉬웠으면 여러분이 아마도 학부 텍스트북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약간 이제 수학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인데, 팩트하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R1에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자, R2에서 어떻게 푸는지도 안다고 치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목적은 R1, R2가 아니라 R3 이상부터도 확장을 하고 싶다. 할 때 우짤래요가 지금 질문이거든요. 질문의 층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 정답 없는 상상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의식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거는 퀄이 0이 되는 벡터장을 찾아야 되나 라는 그거 되게 좋은 생각. 포인트인데,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네.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투폼에 대한 얘기고, R3에 대한 걸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좀 칭찬받아 마땅한 답인데, 제가 지금 어떤 보는 기준은 확장성이다 보니까, R3 다음엔 R4, Rn까지 가고 싶다 보니까, 컬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 의미에서. 지금 이 맥락. R3로 가는 건 사실 그게 맞는 훌륭한 답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층위를 정리하면, Rn까지 지금 여기서 클로즈드 원폼이면 이그젝트 원폼이 되는 거를 염두에 둘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가 지금 질문. 약간 이런 대답이 맞을진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R1에서는 그 FTC에 의해서 해당 펑션을 적분하는 걸로 포함되고, 2차원일 때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음, 각,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그젝트인 거를 보이려면은 어떤 함수 f가 있어서 얘를 이제 d를 취한 게 그 해당 오메가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 폼들을 적으면은 그 f 이게 약간 어떤 게 되냐면 그 f를 뭔가 각 변수에 대해서 한 변수만 고정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변수를 적분하는 식으로 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니까 FTC를 뭔가 변수마다 쓴 것 같으니까 그거를 약간 확장하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는 그래도 같이 리뷰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만약에 제가 에타라고 쓸게요. 에타라고 하는 게 지금 얘가 변수를 한 개만 받아서 원 베리어블로서 f 오브 x dx 형태로 적힌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d 에타가 0이라고 하면 이것도 디클로즈드인 그 R1에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같이 구체화를 해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D 에타가 0이라는 이 컨디션은 단순하게 지금 이게 F 프라임 X, DX, 웨지 DX니까 0이 되어져요. 자명하죠? 그래서 지금 임의의 원범이 지금 이제 in R1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in R1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지금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함수를 지금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혹시 눈에들 보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d 오브 something을 해준 거가 에타가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전달이 되나요? 이게 지금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이 이노의 정체는 뭔가요? 이미 지금 김민현 선생님께서 답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이미. 혹시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까지 명확하게 하는 점에서 제가 훈련이 다 진짜 미적분학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이거 뭐예요? FTC의 결과로 이거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데리베티브. 이건 뭐죠? 이렇게 해주면 그냥 뒤치해주면 그냥 f of x dx가 된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어요. 이제 잔달이 될까요? 그래서 다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이 노트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 지금 저희가 하는 대화는 진짜 미적분학 얘기예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지금 하는 건 진짜 미적분학에 대한 얘기. 자, 요게 상상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R1, R2에서 되는 거를 R3로 확장할 때 여기서 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저희도 보통 이 엔지니어링 할 때도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니까 쥐어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R3로 확장하고 지금 제가 오히려 안 가게 하고 싶은 게 R3부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해본다 이거 말고 내가 아는 거라고는 R1, R2밖에 없어.
오히려 그 정서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약간 휴리스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잘래요. 자, 사실 힌트를 드렸는데 R1, R2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었으니까. 물론 여기서 무한계의 방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힌트란 점에서 애매한데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R1에서도 되고 R2에서도 되면 그러면 애시당초 R1에서 했던 게 R1 크로스 R에서도 된다는 거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 R1 크로스 R1 크로스 R1에서도 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R1 크로스 R1 크로스 R1에서 되면 또 R1을 한 번 더 곱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이상한 주장을 하고 싶냐면 R을 아무리 곱해도 곱집합으로써 곱해도 이 현상은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확인했던 건 하나는 그냥 원 베리어블은 FTC의 결과고 투 베리어블은 미분 방정식의 결과인데 완전 미방의 결과인데 그거 맞는데 지금 그거를 R3 확장하는 거에서는 누가 이 약을 처음 빠른지 제가 아마도 드람인 것 같거든요.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거는. 드람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생각하고 싶냐면 제가 한 가지 클레임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뭐를 주장하고 싶냐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보니까 펀더멘탈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지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여서 그래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만약에 공간을 제가 M이라고 쓸 때 공간을 M이라고 쓸 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잘 안다고 해봐요. 얘가 그 소위 말해서 클로즈드 원폼을 얘를 이그젝트 원폼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정의가. 지금 혹시나 이 정의들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커션트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기대수 3번까지 해서 다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네, 이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의들 혹시 모르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클레임 이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았던 현상이 사실은 R1에서 됐고 R2에서 됐던 거는 사실은 R을 여전히 곱하더라도 원폼이 이그젝트가 되는 여하는 전혀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 클레임을 보이면 Rn의 H1이 0인 거는 다 바로 오케이가 되나요? 이게 되면?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M이 R1일 때랑 R2인 걸 보였으면 R3도 돼야 되죠. R4도 돼야 되고 Rn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H1 오브 Rn이 0인 이유예요. 이 클레임이. 그리고 보통 이거를 퉁쳐서 푸앙카레 렘마라고 보통 불러요. 이거를 퉁쳐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 H1 오브 Rn이 0인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논증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 클레임을 어떻게 보이는지. 참고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생각은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그 이 길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도록 저는 설계를 할 거예요. 확인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취지를 좀 오늘 좀 말씀드려요. 지금 이 확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한 가지 얘기고 다른 하나가 이제 S1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어떤 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가 이그젝트 클로즈드 이런 거가 적부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혹시나 지금 단어들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볼까요? 대수역 위상 수학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대상들이 어떤 단어에 대응이 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봤던 H1 이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죠? 호몰로지? 코호몰로지라고 불러요.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그래서 이 코라는 거가 보통 수학에서 듀얼의 개념인데 그 보통 그 이제 대수적 위상 수학을 처음 배우면 이렇게 안 배우거든요. 대수적 위상 수학을 처음 배우면 펀더멘탈 그룹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호몰로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코호몰로지를 배워서 맨 마지막에 배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게 계산이 가장 어려운 거에서 계산이 가장 쉬운 것까지 갈 때 계산이 가장 쉬운 게 코호몰로지에 해당하는데 이 코호몰로지가 뭐냐면 디퍼런셜 폼에 대한 얘기거든요. 클로즈드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쿼션트 한 것. 근데 그 이 시간에 같이 배우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이걸 클로즈드 폼 이런 거 왜 신경 쓰는 거냐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적분했을 때 값이 0이 되고 아니고의 여하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거죠. 디퍼렌셜 폼이라는 걸 도입하는 이유는 적분하고 싶은 것 이상도 이하도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적분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싶으니까. 이게 코어몰로지예요. 그 층위를 이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그 저희가 코라는 단어를 수학에서 쓰는 거는 듀얼이라는 의미를 보통 코라고 써요. 그래서 코를 뺀 단어를 호몰로지라고 불러요. 물론 저희가 이거 엄밀한 정의를 다 얘기를 나누긴 할 건데 제가 층위들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저희가 대수적인 구조들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대수적 위상 수학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TDA 맥락에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 뭐 하고 싶냐면 뭔가 계산해서 값이 됐을 때 이거는 같고 이건 달라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적분해 가지고 뭔가 다르면 제일 만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인딩 폼이 있을 때, 아, 이거 0이고, 이거 2야, 달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거를 생짜로 정말로 적분을 해가지고 할 때 쓰는 게 저 클로즈드 폼이에요. 정말로 적분해가지고 수행할 때. 이걸 보통 드럼 코몰러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대수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기대수 공부를 하게 된 분들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대수적 구조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이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셋에다가 그룹 주면 대수적 구조입니다. 그룹. 대수적 구조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다 나열해볼까요? 뭐 있죠? 그룹 말고. 나이라는 센스에서 단순히. 링하고 필드랑 링, 필드, 모듈, 또, 모듈 있습니다. 모듈, 또, 엘지브라도 엘제브라, 또, 막 꺼내시기 바랍니다. 폴로직? 토폴로지는 대수적인 구조라고 하기는 연산에 대한 얘기여야 되다 보니까 좀 별개의 구조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사실 거의 다 지금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좀 거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마주리 벡터 스페이스에 일반하니까 다 했다라고 하면 맞는 수학적으로는 100% 맞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좀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집합에다가 연산을 줬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제브라인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표준적으로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 게 그룹 연산한 게 덧셈과 곱셈, 링, 그리고 덧셈과 스칼랍의 벡터 공간 및 벡터 스페이스 및 마줄, 그리고 덧셈, 곱셈, 스칼랍의 알제브라. 보통 이것들이 가장 표준적인 계산 구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할 때 그 대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벡터 스페이스가 가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생각할 때 벡터 스페이스는 뭡니까? 벡터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벡터들의 모임에 뭐가 할당이 되는 거냐면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죠? 물론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뭐 8가지 공리를 만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대상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뭐냐면 연산이 있는 거는 일단 모았는데 연산이 되네? 이성질이에요. 벡터들을 모아. 보통은 이 모으는 게 보통은 함수예요. 사실 벡터도 함수기도 하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함수들을 모아. 근데 연산이 되네? 이게 보통 대수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혹시 전달이 되네? 여기까지 러프하게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모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 함수들을 모았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룹이 되네. 이런 식이에요. 아, 정수들을 다 모았네? 뭐가 되네? 아, 링이 되네. 어떤 열라만이 모아서 실수나 복수수가 되니까 벡터 공간이 되네. 혹은 필드가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염두에 놓는 거냐면 모으고 나니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간 미분기하 사이드에서는 집합의 구조를 보는 게 기본적인 초점이고요. 대수 사이드는 내가 관심 있는 집합 위에서의 함수들의 모임이 사실은 대수적 구조라고 보면 대수기하적으로 사실은 범주론적으로 언제나 맞는 말이 되죠. 참고로 이런 얘기들이 포멀한 건 대수기상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데서 잘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일단은 미분 형식을 다 모은다고 해봐요. 전달이죠? 미분 형식을 다 모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대수적으로는 무슨 구조예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 구조지 스페이스인 것 않나요? 같죠? 왜냐하면 더해서 두 미분 형식을 더해주면 미분 형식이 나와야 되고 미분 형식에다가 스칼라 배해준다는 의미도 굉장히 명료하죠.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여전히 미분 형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형식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하면 미분 형식을 다 모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벡터 스페이스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점프에 대한 건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얘기해서 지금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미분형식 이거 왜 생각해요? 척분하려고. 동의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적분했을 때 지금 미분형식 씌었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가 1번 와인딩 폼, 와인딩 원폼.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포함해서 커베이처 투폼. 적분해가지고 가우스 보넷에서 정수됐드 이런 것도 염두에 놓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적분값이 실수나 복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을 안 하고 왜 정수가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어떤 센스에서는요. 동의가 혹시 되나요? 와인딩 범 적분하니까 실수면 오케이인데 왜 우리가 이걸 정수인 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고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뭔 느낌인지? 그 다음에 투폼을 볼 때도 기준이 투폼의 적분 결과가 물론 이파로 나눴을 때 뭐 쥐너스랑 상관이 있는 아울러 지표가 된다 해서 정수가 되는 걸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러 층에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대수적 구조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수적 구조에서 물론 정수가 실수에 들어가니까 뭐 실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정보를 잃는 얘기잖아요. 여러 센스에서. 정수들만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느낌 혹시 받으시나요? 대수적으로? 이게 대수적으로 무슨 구조예요? 아벨리안 그룹인가요? 정답. 아벨레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똑같은 거지만 다른 말로 지마줄이라고 불러요. 스칼라베의 참조 위치를 정수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배우면 기대수단에서 배우는 것으로 그 F 마줄이 벡터 스페이스죠. 필드를 쓸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배우셨을 때는 그냥 뭐 마줄 그냥 이거 일반한가 보다 이 정도로 하지만 사실 마줄의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이 수학 알아가던 그 어떤 층에서 마줄이 왜 중요한지 계속 알아가는 라인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수값으로 적분이 되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대수적 구조를 벡터 스페이스 대신에 뭘로 바꾸고자 하는 거랑 상관이 있냐면 지마줄로 바꾸고자 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스칼라 참조 위치가 실수인 거에 만족하죠.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정수 격자들에 찍히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까지가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나요? 안 그러면 왜 그 애를 왜 쓰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말이 알았네. 정수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가 대수적으로는 지마줄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아벨리안 그룹, 아까 벡터 스페이스 대신에 아벨리안 그룹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려는 구조 자체가. 좀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벡터 스페이스에 비하면. 근데 좀 그거 자체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글로 가고 싶다 정도가 타당하겠어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갔나요? 뭔 소리인지? 자, 그러면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까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없으시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없으시면.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제가 클레임 보여드린 거랑 지금 이게 뭔 상관인지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좀 굉장히 좀 산으로 가는 면이 있긴 한데 좀 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코호몰로지에 해당하는 거는 그 클로즈드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쿼션트 하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그젝트만큼을 무시하는 클로즈드 원법이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로서는 레프레젠터티브를 뽑아야 되는 거지만 수학적인 정의로서는 이그젝트만큼 무시한 그 클로즈드 폼을 보겠다. 이 뜻이에요. 코모롤로지라는 뜻은 전달이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모롤로지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정체는 뭐예요? 미분형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 놈을 데리고 와서 적분을 수행하는 거가 정수가 되기를 원해요. 원하는 게.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적분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뭐랑 같이 수행하래요? 클로즈드 원폼을 꺼내면 그게 적분하는 구간이 실제로 뭐예요? 루프여야 되죠.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될까요? 루프여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루프랑 원폼을 붙여가지고 정수를 뱉어내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와인딩 폼이 어떤 거예요? 와인딩 원폼과 루프 S1에 해당하는 루프를 붙여서 정수를 뱉어낸 거죠. 커베이처 투폼 어떤 거예요? 가우시안 커베이처에다가 서피스 투폼 붙여가지고 그 서피스 붙여주니까 어떤 이제 오일러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맞냐면 폼과 영역을 붙여서 정수를 뱉어주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 역시 이해갔나요? 뭔 소린지? 자, 다시 질문. 다시 질문. 그 저희가 내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적이라는 게 어떤 걸 하고 있었던 거냐면 벡터 두 개 붙여서 값을 뱉어주는 거죠. 내적이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폼과 영역을 붙여서 정수가 나오잖아요. 자, 코호몰로지라는 단어가 어떤 거의 듀얼이니까 코호몰로지입니다. 그러면 호몰로지는 뭐겠어요? 자, 코호몰로지는 디퍼런셜 폼이면 호몰로지는 뭐겠어요? 벡터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게 지금 그것도 타당한 선의 답이긴 해요. 미분형식의 듀얼이 벡터장이니까. 근데 이제 이 벡터장이든 미분형식 이것들은 함수들에 대한 거예요. 적분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미분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벡터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것들을 다루는 어떻게 적분하는 함수들에 대한 실체가 코호몰로지란 말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한다고요? 적분하는 함수랑 적분 영역이 만나서 정수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코호몰로지는 뭐의 듀얼이라는 거니까 그 듀얼에 해당하는 게 호몰로지여야 되잖아요. 호몰로지의 듀얼이 미분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듀얼이 해당하는 호몰로지가 뭐겠냐고요. 아, 그럼 혹시 그 정수들 있나요? 그거는 값, 아, 그건 값이고 적분 영역인가요? 영역이 답이에요. 그래서 코호몰로지란 무엇이냐? 미분 형식. 호몰로지란 무엇이냐? 적분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냐? 적분 영역과 미분 형식을 붙여서 값을 정수로 뱉어내는 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왜 호몰로지가 아벨리안 그룹인지 한번 볼까요? 와인딩 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뭘 돌리고 있었냐면 루프 돌리고 있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돌아가는 거. 이거 아벨리안 그룹 아니에요? 반대 방향. 여러분들은 루프들을 가지고 아벨리안 그룹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해석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와인딩 펌 이거 왜 정수지? 이거 돌리는 횟수이다. 그래서 실제로 해석은 호몰로지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었던 거는.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수 대신에 실수로 택한다고 해보세요. 루프를 3.14번 돌리겠다. 이상하죠? 수학적으로 말되게 할 수 있어요.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 프리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건 말만 되는 말이지. 논리적으로만.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루프를 1차원의 경우는 루프, 2차원의 경우는 서피스를 돌리는 개념을 생각하려면 정수번이어야 돼요. 그게 더 맞는 층위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수적 위상수학에서 배우는 가장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세 가지인데 펀더멘탈 그룹,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이 단어들이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건데 코호몰로지란 무엇이냐? 적분을 수행하는 실체, 함수. 그래서 사실은 벡터장이든 미분형식이든 코호몰로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잤나요? 물론 호몰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다 돌고 도는 얘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분형식 호몰로지라는 걸 가지고 하는 해석이고요. 여기까지 전달이죠. 그래서 그 미분형식에다가 실제로 그 적분을 수행하는 그 실체들이 그게 바로 호몰로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코호몰로지라는 단어로 미분형식을 대체합니까? 그중에 이 단어는 뭐가 들어가 있는 코호몰로지라는 단어의 욕망은 뭐예요? 적분에서 안 나오는 거는 쌩까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우리가 미분형식이라는 예쁜 워딩을 버리고 코몰로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적분해가지고 안 나오는 이그젝트만큼은 그냥 무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버리겠다라는 말을 코몰로지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왜 우리가 호몰로지라는 단어로 영역을 대체하고 싶을까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다 뭐를 볼 때 무시가 되는 거? 적분 영역을 볼 때 어떤 적분 값의 입장에서 무시가 되는 그만큼을 버린 거를 호몰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어 층위가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은 적분이고 적분에서 우리는 미분형 이미 그 이제 클로즈드 원form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그젝트만큼 버릴 거예요. 왜? 해서 그거 안 나오니까. 그거를 버리겠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코어물러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혹시 워딩이 납득이 가나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물론 이그젝트만큼 고려해도 되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적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마찬가지 그러면 이 적분 영역이라는 것도 적분에서 안 나오는 것만큼을 무시하는 게 그게 이그젝트 이펙트겠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 기준은 제너럴라이즈 스토크 디어럼. 미분형식 기준으로의 FTC를 적용한 다음에 거기서 버려지는 것만큼을 무시한 그 적분 영역. 유의미한 적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영역만 남겨서 호몰로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혹시 단어 취지가 납득이 가나요? 그게 말되게 정의하면 호몰로지 정의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 이제 그 다음 얘기, 자, 얘기를 두 개를 더 해야 지금 말한 오늘 클레임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정리하면 정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애시당초 호몰로지를 아벨리안 그룹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벡터 스페이스로서가 아니라. 혹시 좀 직관이 좀 전달이 되나요? 이게 뭔지? 질문이나 코멘트나 불편함이나 제가 너무 막 던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동의는 되시나요? 안 되신다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너무 아직 막 던지는 선일 수 있습니다. 그 펀더멘트로 배우면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적분 영역을 아벨리안 그룹으로 본다는 게 조금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S1을 그렇게 본다는 게 어떤 뜻인지 보면 S1에서 한 번도 안 돌리는 게 항등원,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린 게 1,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돌린 게 3, 시계 방향으로 네 번 돌린 게 마이너스 4. 회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수번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회전수에 대응돼서 실제로 와인딩프의 의미 부여를 했었잖아요. 적분으로 뽑아내고자 했었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루프의 모임, 루프에다가 회전하는 것 자체로서 호몰로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것들 다변수 비적분학에서 슬쩍 보셨을 거예요. 다변수 비적분학에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거의 적분 영역을 이렇게 쓰면, 혹은 여기서 덧셈처럼 쓰신 적이 이 책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이런 이상한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적분 입장에서 말되게 덧셈을 정의한다가 정의예요. 왜요? 회전시키면 말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돌릴 때 와인딩 을 한 번 돌릴 때 2파이가 된다고 받아들이고 두 번 돌릴 때 4파이가 된다고 받아들였잖아요. 이미 그 자체는 루프의 회전으로 재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들의 모임 자체로 다시 그 폼과 별개로 루프 레벨에서의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줬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와인딩 폼에도 스칼라벨 해줄 수가 있고 그 정수배를 포함해가지고 그 이 와인딩을 시키는 영역에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와이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정수란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루프를 2.5번 돌리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일단은 만만한 정수번부터 생각한다 정도가 맞는 층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직관이 좀 맞았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감을 잡게 저희 나중에 다 엄밀하게 만들 겁니다. 엄밀하게 만들 건데 직관을 잡으셔야 되는 건 코몰로지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미분 형식이고요. 적분을 신경 쓰진 것 적분에서 안 나오는 거 버린 미분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코몰로지란 무슨 뜻이냐면 호몰로지란 무슨 뜻입니까? 적분에서 안 나오는 거 무시한 적분형.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지금 이 회전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벨리안 그룹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지마줄 스트럭처를 갖는다. 그 살짝 지금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게 네, 그 폼, 폼들의 집합을 생각하면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데 네. 그거의 듀얼을 생각하면은 사실 벡터 필드가 나오는 게 좀 많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그거의 리스 듀얼을 표현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듀얼이라는 개념을 벡터장의 그러니까 미분 형식의 정의가 듀얼로 주어진다는 거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생각의 방식. 그때는 층위가 달라요. 리스 표현 정리를 적용하는 층위가 달라요. 그때는 포인트를 고정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듀얼 관계를 고려할 때 벡터 필드랑 디퍼런셜 폼이 대응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듀얼로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걔를 결과로 봤을 때 집어넣는 그 두 개 슬롯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는
미분 형식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포인트들마다는 그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분 형식을 적분을 사용하는 그 적분이 들어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영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 표현 정리를 쓰는 치기가 달라요. 저는 그럼 포인트 벡터랑 코 벡터랑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의 관계가 그거에만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선 듀얼리티가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벡터장과 미분 형식 간에도 듀얼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적분을 수행하는 함수랑 적분 영역 관계도 그 적분 값을 뱉어준다는 의미에서 듀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푸앙카레 듀얼리티라고 참고로 부릅니다. 나중에 저희 다 엄밀하게 할 거지만 이제 직관을 먼저 전달합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디어럼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이.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미분형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적분 영역도 봐야 되잖아요. 둘 다 바뀌잖아요.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을 볼 때. 미분형 시 이제 훈련하시는 층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역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가 서로 가지 쌍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 엄밀하게 말이 되도록 나중에 해야 되긴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멘붕으로 보낸 김에 저 멘붕으로 좀 보낼게요. 왜냐하면 오늘 홈토픽까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수학적으로 저 지금 맞는 말 떠들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부하면 다 수긍할 수 있는 선들이기는 해요. 질문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달하는 직관은 코물로즈 단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보통 되냐면 미분형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적분 기준으로. 적분 기준이라는 말 알아듣겠죠? 적분에서 안 나오는 거 쌩까겠다라는 말을 클로즈드를 이그젝트 짜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적분 영역에서 무시하고 남기는 적분 영역이 호물로즈예요.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 정의들이 이해가 갈 거라는 말을 저는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제 말이 여기까지 납득이 갔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이제 그래서 이 호몰로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자 엑서사이즈 자 앱스트랙트 알gebra 그룹이 있을 때 혹시 이런 기호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뭐죠? 커뮤테이터 그룹이요.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G 인버스 H 인버스로 제네레이트 되어지는 거. 이런 그룹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거는 그 서브스타디에 그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 이제 리뷰가 필요하시면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이걸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얘는 노말 서브 그룹이고요. 1번 노말 서브 그룹이고 두 번째 2번 퍼션트를 시켜주게 되면 이놈이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아벨리안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하고 있는 행위냐면 이게 하고 있는 행위가 임의의 그룹을 어떻게 아빌리안 그룹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그 향하는 어떤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솔버블 그룹을 토대로 해가지고 갈라 디아리 쪽에서 중요한 거지만 이 자체도 지금 중요한 팩트예요. 여기까지 혹시 납득이 갔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린 임의의 그룹을 아빌리안 그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을 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예시를 지금 두 개를 드려볼게요. 서클 S1을 보시면 S1을 기준으로는 이 루프들의 모임이 이게 아빌리안 그룹인 게 사실 자명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빌리안 그룹이잖아요. 자, 이번에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 피규어 8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생각해 보면 이쪽 돌리는 거, 이쪽 돌리는 거, 이거 섞어서 돌리는 거가 이게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1을 기준 공간으로 볼 때나 이게 아빌리안 그룹으로 잘 동작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루프들의 모임 자체가 꼭 아빌리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는 호몰로지는 애시당초 뭘 한 개념이냐면 호몰로지라는 이 개념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커뮤터티브 서브그룹으로 쿼션트 시킨 게 호몰로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쓸게요.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을 준 다음에 정의를 하지도 않았지만 아직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면 얘로 바꿔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제가 쓸게요. 이게 뭐냐면 H1M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듀얼이 그 이제 아래 첨자로 쓰는 게 이게 호몰로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듀얼이 여러분이 지금 보는 드럼 호몰로지.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는 그 펀더멘탈 그룹을 먼저 준 다음에 얘를 먼저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벨리아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아벨리안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듀얼을 취해가지고 미분 형식을 만드는 게 표준적으로 대수위상을 배우는 방식이에요. 대수위상을 대학원 코스웍으로 배우는 전자에서는 이 순서로 원래는 배워요. 저는 지금 그걸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더 꼬이니까.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역순으로 이게 미분 형식에 보이면, 아,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사실 이거의 듀얼을 취해주게 되면 적분 영역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사실은 이거가 원래는 아빌리안 그룹이 아닌데, 아빌리안 그룹이 되는 좋은 상황을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가 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냐면, 호모토피라는 개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요. 순서가.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대수적 위상수학을 배우는 순서는 이제 그 순서는 다 배우실 건데, 호모토피, 그래서 이 호모토피를 가지고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을 배우고 그 다음에 퍼스트 호몰로지를 배우고 호몰로지 그룹을 배우고 아빌리안 그룹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퍼스트 코호몰로지 그룹 정확하게 윙이지만 이 순서로 배우는 게 그 알제브레익 토폴로지를 배우는 정규적인 과정에서 배우는 수순이에요. 원래는 배울 때.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이게 가장 적분으로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듀얼화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아빌리안 그룹이란 좋은 데서만 되는 거라면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로 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 개념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 이 시간에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하는 레벨이 호모토피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모토피가 어디에 있냐면 이 클레임에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왜 R1, R2, R3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 클레임을 보일 때 저희가 사실 만드는 게 호모토피예요. 제가 지금 이게 그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 경우인데, 팩트보다도 이거를 논증하는 방법이 지금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기준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호모토피라는 개념을 저희가 셋업을 해서, 호모토피로부터 저희가 위상적인 불변을 알기 위해서 그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근데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아빌리안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계산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계산이 쉬운 아빌리안 그룹으로 커뮤테이터 서브그룹을 커전드 시켜가지고 바꿔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듀얼을 취해가지고 코어몰로즈로 바꿔요. 왜요? 그러면 실제로 적분 계산에서 용이해지는 것 때문에 미분 형식은 다루기가 좋은 여러 개 있어서 그게 보통 대수위상을 배우는 수순인데 저는 지금 그거를 계산이 쉬운 것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이게 투웨이 도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기도 하고 이제 말이 납득이 갈까? 그래서 표준적으로 배우는 거랑 이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순서를 지금 있고요. 바꾸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가 두 가지만 오늘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 클레임 오늘 시간상 보여드리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아직 저 홈토피라가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거 홈토피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미분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형식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 컨스트럭션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저거 어디 있는지 레퍼런스 보고 싶으면 저 보트책 아시죠? 디퍼런셜 범인 알자베 톨 거기 다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그래서 저는 호모토피를 미분형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지금 왜 강조하냐? 저 팩트 자체가 중요해서 보다는 뭐냐면, 여러분이 호모토피에 대해서 미분형식으로 감을 잡아야 돼서 그래요. 이게 정체가 진짜 뭔지. 자, 그거를 해드리려고 해서 지금 원법, 투법 훈련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는 그게 있고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정도만 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매주 두 가지 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지금 이런 미분형식 사이드에 대한 훈련과, 다른 하나가 범주론적 훈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달했죠? 자, 이번 주 사이드의 범주론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번 주 사이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카테고리의 정의는 받다가 지금 이 시간에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몰피즘의 정의를 봐서 했다까지가 가정입니다. 전달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룹이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컴퓨터 서브 그룹을 지어주면 아빌리안 그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범주론적인 시각을 도입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다 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론 배웠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다 모으면 셋을 벗어나죠? 기본적으로.
셋을 다 모아요. 셋 벗어납니다. 전달되죠? 셋 아니에요. 그룹을 다 모아요. 이거 셋 아닙니다. 전달되나요? 그래서 카테고리 오브 그룹을 생각합시다. 카테고리 오브 그룹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브젝트는 그룹이고 몰피즘은 그룹 홈피즘이라는 뜻입니다. 전달이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빌리안 그룹이에요. 그룹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아빌리안 그룹들을 모을 수도 있죠.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의 카테고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빌리안 그룹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빌리안 그룹의 몰피즘은 뭐겠어요? 아빌리안 그룹 홈몰피즘. 당연한 얘기로. 자, 그러면 두 카테고리가 있으면 두 카테고리 간에 연결해주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용어가 뭐예요? 펑터, 펑터, 펑터. 함자라고 합니다. 전달되죠? 자, 혹시 제가 펑터를 알려드렸다는 걸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아빌리안 그룹으로 바꿀 수 있다. 펑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커뮤테이터 서버로. 쿼션트 시켜준 게 이게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룹의 카테고리에서 아빌리안 그룹의 카테고리로 바꾸는 펑터의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그룹에서 호몰로지로 바꾸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룹 호몰피즘이 주어질 때 이거를 펑터를 취해주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빌리안 그룹 간의 호몰피즘이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펑터의 정의들이 만족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로 가고 컴포지션은 컴포지션으로 가고 이런 것들 확인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납득이 가나요? 자, 범주론 사이드 엑서사이즈는 이번 주 거 하나 드렸고요. 전해되죠? 얘 왜 중요하냐? 펀더멘탈 그룹을 호몰로지로 바꾼다는 게 그거였어. 그래서 드렸고요. 이것까지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호모토피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이거 미분 형식으로 만드는 거에서 이 호모토피 자체를, 그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팩트로서. 오늘 이미 무거운 거 아는데, 만약에 혹시 지금 뭔 외계어 개 씨발 까먹을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뭐 그냥 입 다물고 하시면 되냐면, 원폼 적분, 투폼 적분, 구체적으로 팩트 하는 거 말고. 그거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 지금 뭔 개소리 하는지 도대체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그 원폼, 투폼 실제로 구체화하시고 비추해보고 계산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 이상 돼야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다 나머지 거 해석이어서 지금 이 해석이 와닿지 않는 거는 그 계산 경험에 대한 직접 경험에 필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들 남기시면 됩니다. 나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이런 거 한 사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 하시면 다 뭐 기대수든 뭐든 다 배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되죠. 그 저희가 지금 이 지랄을 왜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덜 수학적으로. 덜 수학적으로. 자, 이 시간은, 오늘 제가 이제 얘기는 한 5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위상수학과 응용이에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상수학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위상수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위상수학은 고무 찰흙덩어리들의 모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위상 공간을 다룰 때의 관점은 이 원과 삼각형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나 미분형식 훈련하시면서 S1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와인딩 폼 같은 거를 볼 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질문을 하시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또 본다면. 지금 뭔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와닿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위상 동형을 포기할 거여서 그래요. 뭔 소리냐면 위상적으로 이게 1대1 대응 관계 함수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연속이다. 호메오모피즘. 이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연속적으로 공간을 왔다 갔다로 바꿀 수 있으면 같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S1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deformation retract라고 부를 건데 만약에 R2에다가 원점을 구멍을 뚫어보세요. 알아듣겠죠? R2에다가 원점을 뚫으세요.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을 웨이를 기준으로 S1으로 모으는 거 혹시 가능한가요? 자, 이거 그림을 혹시나 그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지랄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R2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원점을 빼기로 합시다. 원점을 뺐어요. 괜찮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유니서클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가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미분형식을 가지고 해석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는 얘기가 전달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을 선택하면 이 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보내는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서클의 바깥쪽에 있는 이런 점이었으면 다시 이렇게 웨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로 모으는 게 가능하죠. 그 어떤 점을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점이든 여기에 있는 점이 어디를 생각하더라도 언제나 시간을 가지고 패스를 보내주면 이렇게 언제나 서클로 모으는 게 가능하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냐면 R2 빼기 원점을 얘랑 같다고 할 건데 이 센스는 호메오가 아니에요. 이거 호메오 참고로 아닙니다. but 호모토피. 호모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증명하실 수 있냐면 각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고로 R2 빼기 제로는 애시당초 컴팩트가 아닌데 S1은 컴팩트니까 호메오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자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은 위상적으로는 절대로 동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쏘는 이 맵들이 이거를 호모토피라고 저희가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을 연속적으로 수축시키면 실제로 위상적으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때 뭐는 안 바뀌냐면 호몰로지, 코호몰로지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그룹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공간을 얘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공간을 연속적으로 수축시켜가지고도 안 바뀌는 불변량을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단어로서? 펀더멘탈 그룹, 호몰로지, 코호몰로지라는 개념으로.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적분해서 안 바뀌는 거면 알바노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해서 안 나오는 것들을 추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공간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위상동형이 깨지는 선에서 보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S1을 지금 위상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S1 여러분들이 지금 와인딩 폼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에서는 R2 빼기 제로라고 하는 것도 S1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왜냐? 펀더멘탈으로 호몰로지, 코몰로지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다른 거면 다른 걸로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DA 맥락에서 바코드를 가지고 호몰로지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그래프들의 모임에 이런 정도로 가변을 해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 불변량을 찾겠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바뀌는 건 우리는 다른 걸로 보겠다. 근데 거기서의 기준은 위상 동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동형에서 저희는 뭐는 안 바꾸겠다는 거냐면 적분 값은 안 바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적분이라고 여겼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까 저희가 미분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실제로 우리는 하는 걸 원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때 호모토피가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그거가 되는데 그 호모토피가 어디에 숨어 있냐면 R1 크로스 R1, R3, RN 이렇게 곱해가지고 호몰로지가 같다고 할 때 드러나는 그 호모토피를 미분형식을 만들 때 거기에 그게 녹아 있었죠.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좀 더 커져는 설명이라 가지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난주에 디스코드 올라오면서 되게 마음에서 기뻤던 것은 펀더멘탈 그룹이 트리비얼한 예시를 보면서 아 이거 적분값이 0이라는 얘기로 보인다. 이거 정확하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아닐 거잖아요. 언제나 다 그렇게 예쁜 상이 아닌 걸 시사하는 게 와인딩 폼이잖아요. 의미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 추상화들을 배우는 라인이 저희가 해야 되는 배움에 대한 라인이고, 그래서 결국엔 알아야 되는 게 호모토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 호모토피를 배울 때 범주론적인 개념들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상화를 해주는 라인 그에 있어. 그래서 제가 매주 조금씩 훈련하는 아이템들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펑터의 구체적인 예시 하나 배웠죠. 커뮤터티브 서브 그룹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그룹의 카테고리에서 아빌리안 그룹의 카테고리로 가는 펑터를 주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 얘기가 산으로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기서부터는 계산은 해야 되지만 계산만 가지고는 못 따라옵니다. 이미 수학이 너무나 추상적인 거여서 그래서 엄밀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대수학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자신 있으시면 챗GPT 선에서 하시면 그냥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 선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체계는 잡으셔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네, 그럼에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하는 게 완전 시종일관 다 외계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반응이 숙연해진 거 보니까 역시 외계어가
너무나 다들 외계어인 관계는 그 불만들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맞춰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그 요즘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펀더멘탈 그룹 정도까지 살짝 봤었는데 약간 이런 스터디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 거기서 그 어떤 루프의 적분 값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개념이요? 펀더멘탈 그룹이 이제 잠깐만 봐가지고 S1에서밖에 안 보게 했는데 아, 제가 그래서 그거 설명을 제가 일부러 호모토피 일반적으로 배우면 되게 사실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지금 저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H1 오브 M이랑 H1 오브 M 크로스 R이 똑같다는 거에서 호모토피를 미부정식으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전해죠. 미분 형식을 만들고 거기서 호모토피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정의를 꺼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미분 형식을 제가 매치를 시켜 놓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건강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컨셉추얼하게 이게 안 가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호모토피 개념 자체를 나중에 보시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가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는 그냥 자연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그 지금까지 듀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듀얼 벡터랑 벡터 이 둘 관계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폼이랑 아까 적분 영역을 붙여줬을 때 어떤 값을 뱉는다를 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듀얼 관계를 생각한다라는 게 발상 자체가 너무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살짝 이렇게 조금 각도를 틀어서 본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되게 너무 신기하고 신선하고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맞는데, 그거 혹시 그거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게, 선형대수는 에서 배운 모든 스테이트먼트는 필요 조건인 적이 없습니다. 왜 듀얼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죠? 아빌렌 그룹에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대수에서 그래서 선형대수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는 거 자체는 일단 벡터 스페이스를 쓰는 거잖아요.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한 듀얼리티는 그 내적이 뱉어주는 거가 우리가 보통 그 필드를 참 줘야 되잖아요. 내적의 토도메인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그 필드를 보통 R이나 C를 주지만 그렇게 안 줘도 돼요. 정수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지 저희 나중에 이 시간에 다 제가 노트를 적어드려서 보여드릴게요. 그 실제로는 리스 표현 정리를 내적을 기준으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적일 때 된다고 했지 내적을 써야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내적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밸류가 G밸류일 때도 듀얼리티가 잘 정의된다.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그 적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내적 꺽쇠에다 집어넣는 게 하나는 미분 형식 집어넣고 하나는 영역 집어넣어서 정수를 뱉어내는 그거에 대한 듀얼리티로서 호몰로지랑 코홈로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이 면이 실제로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이해들이 안 꼬이려면 역설적으로 서형대수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묘리의 변형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약을 빨고 이 생각을 했지라는 걸 이해하려면 선형대수를 모르고는 꼬여요. 이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거 벡터 스페이스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지마줄 얘기도 해요. 그 지마줄에서 잘 돼서 이 맥락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호몰로지를 말씀하실 때 적분해서 0이 되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영역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호몰로지가 뭔가 미분 형식의 코호몰로지를 생각할 때는 어떤 도메인이 픽스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분 형식을 적분했는데, 그러면 호몰로지의 그런 어떤 대상이 버릴 건지를 결정하려면 네. 그거에 대해서 고정된 어떤 미분 형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적분을 하는. 그런 미분 형식은 어떻게 정하는 거 아,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이 질문들을 환영하는데, 그가 지금 이제 위상수학에 지금 전혀 경험이 없으면 지금 아마 오늘 들은 얘기들이 아마 황당한 얘기들 느낌일 수 있어요. 너무 황당한 외계어 느낌일 수 있는데, 오히려 책들 보시면 더 황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어떤 가공을 거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적분에 대한 가공을 거쳐서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얘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제가 제 설명이 어떤 그 슬로피한 걸 포함해가지고 불가능할 거고 대화가 되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꺼내야지 대화가 되는 선인데 미분 형식 한번 생각 다시 한번 잘해보시면 저희가 원폼, 투폼을 얘기할 때 이미 공간의 차원을 바꾼다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나요? 미분 형식은 커브에서 보는 거고 2차 미분 형식은 서피스에서 보는 거고 3차 미분 형식은 이미 3차 공간에서 본다라고 하는 걸 이미 깔고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 적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명하죠. 안 그러면 무의미한 적분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페어가 매치가 되는 거는 이거는 괜찮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그린의 정리를 쓰시면 그 와인딩 폼을 S1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이 삼각형에서 접근해도 되죠. 말이 혹시 납득할까요? 그 S1을 수축시켜가지고 정삼각형으로 바꾸더라도 그린 정리 써주면 이 여기서 다 컬돼서 0된 컨디션이니까 여기서 접근하는 거랑 일치하죠. 예, 전달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와인딩 원폼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퍼스트 호몰로지예요. 얘가. 그러면 그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김현 선생님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제로 폼 거기서 D를 취해가지고 원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펑션이 있었던 거를 D를 취해서 원폼을 바꿔서 여기서 적분 가능한 걸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취해주면 이거 내부 적분을 바꾸는 그 내부 적분이 지금 0이 되는 투폼 상황인 것 뿐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호몰로지는 뭐겠어요? 제로 호몰로지, 벌텍스, 원 호몰로지, 라인 세그먼트. 이거. 투 호몰로지, 내부. 이게 적분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제로폼, 원폼, 투폼을 볼 때도 D를 취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호몰로지랑 코몰로지가 순서가 그래서 반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인 세그먼트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원 호몰로지예요. 이거를 제로로 바꾸는 게 뭐겠어요? 양끝 뺀 걸로 혹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FTC잖아요. 만약에 요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계속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고, 더 하고. 삼각형 내부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 바운더리로 바꾸겠죠. 요거가 답이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번 가면 0인 거겠죠. 그래서 교대.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무슨 느낌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심플렉스들의 모임 자체를 사실은 제가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 말한 거에선 좀 여러 재해석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심플렉스라는 이 느낌을 호몰로스 느낌으로 잡으시면 괜찮아요. 정의 자체가 보면 다른 데라고 볼 수 있는데 헤아려 보면 이런 설명이구나 와닿으실 거라서 혹시 말이 납득이 갔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폼은 D를 취해가지고 올라가고요. 제로 폼, 원 폼, 투 폼, 쓰리 폼 올라가고 호몰로지는 반대 순서예요. 왜냐하면 스톡스 디어럼에서 서로 순서가 반대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K번째 심플렉스에서 K-1번째 심플렉스로 바운더리를 되돌리고 다시 거기서 바운더리를 한 번 더 되돌리면 두 번 가서 0되게. D에서의 그 특징은 똑같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은 제너라이즈 스코어예요. 그래서 심플렉스들의 모임을 아벨리안나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 심플렉스를 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 혹시 되나요? 왜냐면 거기서 접근이 되잖아요. 저희가 삼각형에서 접근하는 S1에 접근하는 똑같잖아요. 접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히려 제가 오늘 강조한 포인트 뭐냐면 R2 빼기 원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게 똑같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위상동형을 깨면서 구체적으로 위상동형을 깨면서 S1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1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당연하냐? S1에서 지금 접근을 보는 게 왜 안 당연하냐면 S1을 가지고 호모토피를 가지고 가변하는 그 모든 것들의 접근을 안 바꿀 거거든요. 그런 가변성들을 포함해서 그때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지금 TDA 맥락에서 이거 우리가 호몰로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인 거냐면 호모토피를 가지고도 이 적분값이 그 적분값까지 바뀌었으면 뭐 이건 진짜 다른 거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 자체가. 근데 실제로 위상동력을 깨고 있는 그 방식을 마련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호모토피를 가지고 가변되는 것들은 같은 걸로 본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위상동력을 초월한다. 초월한다. 위상동력보다 약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전히 퍼너멘탈 그룹, 호몰로지, 코몰로지 이런 것들은 일치해야 된다. 근데 그 어떤 출발은 적분에서 온다. 그 저희가 지금 이걸 훈련하는 이유. 이게 기준이 되고 혹시 답이 좀 되나요? 그래서 심플렉스들의 모임을 생각하면 그 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희 나중에 다 볼 건데 지금 제가 요 정도로 설명하는 거는 오늘 이제 목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몰로지를 가지고 호몰로지를 만들고 호몰로지를 이미 아빌리안나이즈 된 걸로써 펀더멘탈 그룹을 만들고 펀더멘탈 그룹이 호모토피에서 온다. 이게 대수역 위상적 전부예요.
근데 이 호모토피의 개념을 제가 그래 설명할 때 미분 형식부터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해야 되는 그래서 작업이 되어서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하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다 결국 미분 형식 재해석하는 얘기 지나지 않다. 근데 그 해석이 되게 미상적인 해석이다. 약간 요약하고 싶은 거죠. 전달이 좀 되나 모르겠네요. 워낙 매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을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이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외계어들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해나갈 건데, 그래서 뭐 듀얼 스페이스의 개념, 뭐 이런 것들 다 선형대수 이런 것들은 기대수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서브 스터디에서 질문하는 선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렉처 해달라고 하면 너무 할 게 많아서 못해요. 그 선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대화들을 해나가시면서 꺼내시면, 디스코드를 포함해서 꺼내시면 제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알아가시면 된다.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드릴 수 있지만, 자, 이 시점에서는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를 포함해서 일단 미분 형식 훈련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근데 서브스터디 그만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러니까 메인 스터디에서는 이제 가정하고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혹시나 오늘 얘기들 다 외계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준이 뭐냐면 S1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려 레코드 정리합니다. S1에서 H1 계산해라. 이게 그냥 드리는 과제고요. 그 참고로 S1에서 H1을 계산하는 거는 클로즈드 원폼인데 이그젝트가 아닌 거가 뭐가 있냐라는 질문이고요. 전화되죠? 그리고 다들 이제 답은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답은 D세타가 답입니다. 이게 H1S1은 그 원디멘전이거든요.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래서 이거의 제네레이터가 D세타예요. 근데 이거 팩트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정당화해라. 왜 D세타밖에 없냐? 가 해야 되는 거. 왜 이거냐? 라는 거를 정당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미의 이그젝트가 아닌 클로즈드 원폼 꺼내면 뭐라는 걸 보여야 돼요? 이 D세타의 상수배라는 걸 보여야 돼요. 이거 보이는 거 FTC로 다 되거든요? 이게 과제? 전달되나요? 이거 원폼 이제 정의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폼은 정의만 가지고 미적분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욕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미적분학을 안 쓰고 보여보십시오. 근데 그걸 안 쓰고 보이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미상수학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를 쓰셔야 되냐면 이제 미상수학의 표준 이야기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라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계산 표준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써야 되냐면 S1 같은 좋은 데가 아닌데 계산하려고 하면 메이어 비토리스 써야 돼요. 그래서 전달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H1, S1 계산부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것들 이제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